산채로 묻어버려. 산채로 생맥. 유학자를 묻어버린다고 해서 갱유예요. 이 진시황이 과연 성군인가 아니면 폭군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이거 모르겠다. 근데 진짜. 이 진시황이 사상 최초로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몇 살에 통일을 했을까요, 중국을? 몇 살까지 살았어? 영앤리치인가?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좋아하고 찾아다녔잖아요. 네. 네. 근데 딱 50에 죽어요. 되게 빨리.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는 빠른 게 아니지 않나요? 50이면? 평균보단 많이 살았어. 네. 진시황은 39살에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딱 제 나이인데 제 나이 때 엄청 빠르네. 완전 어린 나이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개의 나라를 통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국 시대였는데 전국 시대는 진나라를 포함해가지고 7나라가 있었거든요. 제초연, 조한, 위, 진. 그래서 6나라를 격파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거예요. 39살. 사상 최초로. 사상 최초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본명은 영정이에요. 네. 영정이 왕이 된 것이 12살 때였어요. 너무 어리잖아. 저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욕심이 굉장히 큰 왕이었어요. 이제 중국 통일 과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춘추 전국시대인데 진나라가 지금의 저기 어디냐면 내륙 깊숙이 있었던 이 촌나라였어요. 네. 근데 이 진나라가 어떻게 나머지 강대국을 통일하냐면 당시가 모든 중국 사상이 다 만들어지는 시기였어요. 네. 충효를 지키자. 아. 유가, 공자님도 그때 살았고. 사대부. 그렇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네. 도가. 아 도가. 노자. 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법가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아 법가. 모든 건 엄격하게 법대로 통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또 한 파가 있었어요. 한비자. 한비자죠, 그렇죠. 다 배웠지. 자, 이거를 이 중국의 통치 사상으로 만든 것이 진나라 때, 그러니까 진시황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상앙이란 사람이었거든요. 아, 유명하죠. 유명한 네. 사람이죠. 상앙이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철저하게 통치해야 된다. 딱 군기를 바짝 딱 잡는. 그렇죠. 상황이 실시한 이 법치 원칙 네. 지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외가 없어요. 태자가 한번 그 법을 어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태자를 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태자의 스승을 끌고 와가지고 네가 대신 처벌받아. 그래서 태자의 스승의 코를 잘라버려요. 선생님을? 선생님을. 태자도 예외 아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진나라 백성 여러분들 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상을 드리고 어기면 처벌하겠습니다.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어떤 예시를 드냐면 남문에다가 이제 나무 막대기를 하나 세워놔요. 네. 이 나무 막대기를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시면은 금 열량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저 나무 쪼가리 하나 분명히 뭔가 있다. 저기에 속임수가 있다. 그냥 무시하고 가세. 그랬더니 상황이 네. 열량이 아니라 50량의 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무 짝대기를 옮기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네. 믿져야 본전이라고 뭐 할 일도 없는데 한번 옮겨볼까? 그래서 이 나무 짝대기를 옮겨요. 네. 국가에서 딱 금 50량 딱 줘요. 어머! 다들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 나라는 해준다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법치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네. 그렇죠.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구나, 법을 지키면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기면 끔찍한 처벌. 짤 없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자, 어찌됐건 이렇게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이 됐는데 진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기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첩자를 보내가지고 이간질 시킨 것도 있고 네. 상대편 장군한테 뇌물 준 것도 있는데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치국가라고 했잖아요. 병사들 들으라. 네. 어떤 성을 점령한 다음에 네. 적군의 목을 치면은 네. 목 하나당 금 얼마씩 주겠다. 실제로 줘요. 그럼 재성 씨가 진나라 병사라면 전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파이팅이 생기죠. 그죠, 할 의지가 생기죠. 야, 파이팅이 생기죠. 진짜 나라에서 금을 준단다. 근데 받은 병사가 있어. 가져와! 해서 각계 역할해가지고 6나라를 이 통일 전쟁이 10년 만에 39에 드디어 중국 천하를 통일합니다. 야, 아니 중국을 통일하는데 10년밖에 안 걸린 거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너무 그렇죠. 빠른 거 아니야? 엄청나네요. 중국이 영어로 뭐죠? 차이나. China. 네. 이 차이나가 진에서 나온 거예요.
친. 진이 이제 그 영어 스펠링으로 CHIN, 친이거든요. 아. 네. 그 뒤에 A만 붙여버리면 차이나가 되잖아요. 코리아가 코리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가 서양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대표적인 왕조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 황제 칭호는 통일 후에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양반은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했잖아요. 새로운 타이틀을 갖고 싶었어. 네. 근데 그 당시는 각 나라들을 이제 국왕을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야, 이거 왕 좀 약간 뭐가 없어 보이는데 좀 새로운 왕 위에 뭐 타이틀 없냐? 어허. 왕 위의 표현 근데 이거 황제가 연상이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단군 할배가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단군 할배와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삼황, 네. 오제라고 해서 사망오제. 3명의 황이 있고 네. 5명의 제, 이 8명이 중국을 만들었다고 중국인들이 믿거든요. 야, 거기서 한 글자씩 떼와가지고 붙이면 되겠네. 어머나. 삼황의 황 갖고 오고 네. 오제의 제 갖고 와서 붙여봐. 황제. 황제가 되는데요. 그래, 앞으로 나는 황제다. 기린말 같은 거. 그리고 그 진나라의 처음 황제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해서 진시 황제. 아, 그래서 진시황이구나.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타이틀이다 이거죠. 통일 그 왕국의 황제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막 집착 안 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리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집착과 걱정이 있었겠지요. 근데 진시황이 많은 업적을 또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7개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네. 각자 다른 언어와 다른 글자를 썼어요. 이거를 언어를 글자를 통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자의 원형을 만든 거예요. 되게 네.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마다 이 도량형, 그 단위가 다 달랐거든요. 네. 다 통일해요. 오. 정말 내가 통일한 이 진나라, 네. 나는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불로초 찾아와라, 불로초.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 근데 서복이란 도사가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요. 배야! 제가 그 불로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불로초를 찾아오겠습니다. 무슨 깡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조건이 있어. 어린 남녀 각각 500명씩 선박 10척과 금은 보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쪽에 있는 저만이 알고 있는 나라에 가서 불로초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어린 왜 아이들이지? 필요하지? 이게 나중에 그 서복이라는 친구가 네. 국제 사기 치려고 했었어요, 지금. 약간 나라 세우려고 뭐 그랬나? 집단이 도망가서? 필요했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떠나요. 지금 산동반도 연태를 출발해요. 일단 남쪽으로 갑니다. 도착한 곳이 지금 제주도 서귀포였어요. 우와! 우리나라. 서귀포에 보면 정방폭포 있죠? 네. 정방폭포 옆에 보면 중국식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요. 거기가 서복 기념관이에요. 그거 뭘 기념한 거예요? 서복이 서귀포에 들렸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나중에 뭐가 되나 보다. 서복.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한자로 서불과지라는 4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네. 서복 또는 서불이 여기 왔다 갔다라는 글자예요. 정방폭포 옆에. 그리고 서귀포라는 이 도시 이름도 네. 서복이 여기 왔다가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예요. 어? 아니, 제주도를 진짜 많이 갔었는데 서귀포라는 이름이 이렇게 유래한 거는 정말 몰랐고 네. 전시관까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예.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서복은 황제를 상대로 어떻게 국제 사기를 친 건지 이거 너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 500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자기가 네. 또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서복은 안 돌아와요. 돌아오겠습니까? 안 오죠. 불로초가 어딨어. 네. 그래서 2가지 설이 있어요. 서복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 남부지방, 지금 홍콩 쪽으로 갔다는 설도 있고 일본으로 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럼 진시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성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계속 물었어. 예. 야 서복 왔냐? 알았습니다. 다음날 서복 왔냐? 알았습니다. 야 찾아와 가서. 그러고 해서 노생이라는 또 하나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걸어 동쪽에 와서 지금 또 산동성 연태까지 와요 또. 네. 아, 이 노생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연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돌아올 기미는 없고 이 서북의 그 흔적은 없고 터벅터벅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네. 가다가 어떤 도사를 만나요. 도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뭘 가면 도사들이야. 아,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맞네. 거기 인구가 또. 딱 보니까 도사같이 보이니까 네. 노생이
하소연을 한 거야 노생이. 이런 일 때문에 나 정말 지금 멘붕 왔다. 이 책을 진시황한테 가져다. 책을 줘. 뭐야 책을. 뭐야. 이건 뭐지? 천록 비결이라고 해서 네. 미래 예언서예요. 네. 뭐야 또. 이 안에 내용 다 파악하면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불로 장생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시, 땡큐. 그래서 이 천록 비결을 들고 일단 진시황한테 가는데 갔어. 너무 옛날 문자라 가지고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구절만 해독이 돼. 망진자 호. 그러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다. 호. 호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호라는 글자가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호가 오랑캐 호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그때 이제 가장 강력했던 오랑캐가 흉노족이었거든요. 맞아. 걔네 때문에 만리장 쌓았잖아. 네. 우리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흉노족 오랑캐다. 만리장성 쌓아라. 물론 진시황이 다 쌓은 게 아니라 6나라가 다 산성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이게. 진시황. 아, 연결이었구나. 야, 요 네 글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망진자호. 네 글자 때문에 지금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연결된 거라는 거는 추호도 몰랐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달에서 봐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그런 성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총 연장 길이가 6,300km예요. 우리나라를 넘어가네요. 우리나라는 넘기면요 서울 부산이 450km인데 그러니까요. 한반도를 쭉 물론에. 감쌀 수가 있어요. 네. 오. 이런 어마무시한 만리장성 진시황이 만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만들었겠죠. 백성들이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당시 진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이 만리장성 건설에 이제 참여가 아니라 끌려간 거죠. 노역이죠. 뭐. 아니, 근데 이게 요즘처럼 뭐 국민들한테 일을 시키면 뭐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강제 노역인 거나 다름없었을 텐데. 월급은커녕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은 이것 때문에 솔직히 진나라가 망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건설 현장에 와. 또 시작했구나. 법치잖아요. 안 오죠. 1시간이라도 늦으면 바로 목 날아가요. 아이고. 너무했다. 그 글자 네 글자만으로 만리장성 쌓으면서 국민들을 그렇게 노역을 시켰다는 게. 비인간적이죠. 그렇죠. 만리장성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백성들이 맞아. 만리장성. 아, 결국 나라를 지킨다는 건 백성을 지키는 그렇죠. 건데 백성을 그거를 지킨다는 명분을 오히려 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진시황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내가 황제인데 나의 스케일에 맞는 궁전이 필요하다 해서 초호화 궁전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아방궁이에요. 비난할 때 약간 너무 과도한 그런 걸 좀 비난할 때 아방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큰 건물들을 보고 대부분 야 아방궁 같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어요? 이게 동서로는 700m, 남북으로는 120m. 700m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앙 건물 있잖아요. 경복궁으로 치면 근정전. 여기가 얼마나 넓었는지 10,0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까 6개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6개 나라를 상징하는 궁을 각각 6개 만들어라. 진짜 그리고 무슨 부루마블 했네. 이 양반. 그리고 6개 나라에서 끌고 온 여인들을 다 그 궁전 하나하나에 후궁으로 넣어라. 아, 조금 약간 좀 과해지기 시작했다. 너무 심하게. 근데 진시황 살아생전에 아방궁 건설이 완성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완성되는 거 못 보고 죽습니다. 저거 짓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했겠네요. 진나라 전 백성들이 진시황을 위한 건물과 이 장성 건설에 동원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특히 유학자들 사이에서 이 목소리가 나온 거야. 유학자들요. 천하의 주인은 백성입니다.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시면 이 군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거야. 네. 야야야, 우리가 이 유가라든지 도가 이거 봐줬더니 슬슬 기어오른다. 유학자들 공자의 말씀이 있다는 그 책들 싹 다 불태워버려. 아. 철학책들. 철학책들. 책을 태운다고 해서 분서예요. 아. 당연히 유학자들은 가만히 있겠나. 공자님의 책을 태우니까 네. 무엇이냐 이거 공자님의 지금 책을 태우냐.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진시황 물러나라. 야,
시범 케이스로 쟤네들 죽이자. 아이고. 한 400 몇 명만 이제 시범 케이스로 끌고 와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려. 산채로 생명. 유학자를 묻어버린다고 해서 갱유예요. 그게 이걸 진짜 무섭다는 거였어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분석행. 합쳐가지고 분서갱유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반발을 해요. 진시황의 큰 아들. 누구예요? 진시황의 큰아들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 제가 처음 말하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유. 나 아까 얘기했는데 또 까먹은 줄 알고. 아우. 진시황 큰 아들이 부소라고 있었어요. 부소?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부소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학자들 다 생매장을 시켜버리시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아들이 말해서 다행. 그러니까. 근데 아들인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 반성해. 만리장성 건설한 저기 변방 가서 네. 고생하고 와. 어머나. 공사장으로 보내버려. 아들을? 큰 아들을 보내버려. 그 귀한 태자를. 큰 아들 태자를. 야 이러면 못 말리는 사람이네. 왕자마저 반발할 정도면은 나라가 제대로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진시황이 통일했던 진나라가 몇 년 갔을까요? 그렇게 강력한 황제였는데. 또 다 통일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 가지 않았을까요? 딱 15년 가요. 되게 짧았다. 15년. 15년 만에 진나라가 망해버려요. 뭐에 무너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진시황이 뭘 좋아했냐면 자기가 통일한 나라를 구경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업적 구경하는 거.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가 내 땅이다. 중국 대륙을 그 교통이 안 좋았을 그 당시에 5번을 돌아요. 여행을 계속 다녔네요. 계속 다닌 거야. 계속 다니는 것이 이제 일단 자기가 통일한 땅 보고 싶었던 네. 거고 두 번째가 반란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서 찰 같은 거 다니고. 이러다가 기원전 210년에 네.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사구라고 베이징 남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객사를 해버려요. 어머나. 진시황이요? 진시황이. 그러니까 진시황은 거기 자기도 이제 죽기 직전엔 몸이 아픈 걸 알았어. 그래서 뭘 먹었냐면 그 기록에 따르면 수은을 먹었대요. 수은요? 네. 비기지구. 그러니까 빨리 죽지.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그게 불러주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아들이 황제가 되나요?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진시황이 죽은 시신을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안 봤어. 진시황을 이 보필하던 조고라는 환관만 박은 거예요. 네. 진시황이 죽은 건 나 혼자밖에 못 봤는데 어허. 이거 잘하면 내가 이 나라의 권력을 내가 쥘 수가 있을 것 같아. 무섭다, 무서워. 근데 유서를 남겨놨어 진시황이 그 죽기 유서를 전에. 아는 사람이 조고밖에 없었죠. 그렇죠. 유서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부소 큰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줘라 하고 썼어요. 그렇겠지. 그 유서를 조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나. 이야. 유서 내용은 나밖에 모르는데 어? 요거 위조를 한번 할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안 돼. 부소는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었거든요. 얘가 황제가 되면 내가 권력을 유지를 못해. 진시황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들이 3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는데. 몇 번째 아들이라고? 18번째 아들 호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약간 띠리리리띠리. 그리고 조고가 한때는 스승이었어요. 요 호해를 황제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뒤에서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화이트 갖고 와. 부소 지워. 써. 호해라고. 호해. 부서는 그럼 어떻게? 부소에게도 명령을 내려요. 유언장을 가짜로 조작해서. 자기가 진시황 그 필체를 알거든. 부소, 너 죽어. 자결하라는 편지를 보내요. 그건 사인-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 건설 현장에 있던 부소가 받아봐요. 아버마마께서 지금 이걸 보냈었다고? 너 죽어. 너 바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버마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신하들은 다 말려. 이거 뭔가 있다고. 네. 지금 당장 수도로 들어가가지고 확인하시라고. 이거 자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효다. 뭐야. 나 없는 진나라를 잘 통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약을 완샷 때리고 뚝뚝뚝뚝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사람이 성군인데. 네. 이 사람이 이거 받았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고의 그런 계략에 따라서 호해가
제2대 황제가 돼요. 2세 황제가. 미꾸라지 하나 어머나. 진짜. 제대로 통치를 못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망진자호라고 했잖아요. 네. 네. 아, 이 호가 호네. 오랑캐호가 아니라 호의 호였어요. 어머머머. 그거 진짜 아니야? 이 호의 때 2대 황제 때 진나라가 멸망. 어머. 망진자호. 망진자호가 맞긴 맞았는데 도사 대단한 사람이었네. 대단한 사람이네 도사. 진짜. 와, 그 책 뭐야? 진이 그렇게 멸망해 버린 거군요. 15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중국이라는 대륙을 통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업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즉위 후에도 좋은 정치를 펼쳤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아쉬움이 좀 많이 네. 남습니다. 네. 근데 진시황에 관련된 그 기록은 대부분 다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음 통일 왕국이 된 이 한나라에서 네.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가 이 진시황을 약간 비하하기 위해서 많이 평가절하했다는 평도 있습니다. 좀 폭정을 일삼아서 망한 거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 진시황릉이 이 시 안에 있는데 멀리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언덕 내지 작은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저렇게 크구나. 산이 하나 있죠. 네. 그러네요. 그 산을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덤이니까 저 안에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진시황의 시신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무덤 위를 함부로 밟고 올라다니고 도 되는 거야? 우리 상식 속으로는 근데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저거는 현대에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이 안에 규모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아, 그래. 기록에 따르면은 지하 이 4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긴 가봤죠. 이게 한 곳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작은데 또 이런 것들이 또 막 또 있어요. 있어요? 저 병마용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게 한 4개씩 있다고 알고 네 있는데 개인가? 4개. 이게 가장 큰 겁니다. 큰 것 여기. 이게 가장 큰 거. 하고 있더라. 처음으로 언제 찾은 거예요? 7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 초반. 초반에 그 어떤 그 농부가 우물을 파려고 하다가 저걸 이제 작은 파편을 먼저 찾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파내려 가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수호 군단을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어요. 발굴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이거를 다 완료하게 되면은 약 8,000기의 어떤 그 병사들하고 그리고 500여 필 정도 되는 말 그리고 전차가 약 130대 정도가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압도당할 정도로 우리가 압도라는 말을 쓰죠. 정말 그 말을 실감하게 돼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표정 다르고, 옷 다르고. 엄청난 노동. 그러니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오늘날 이거 우리가 그 영어로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죠. 네. 차이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진나라에서 온 겁니다. 아.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로마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차이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 부른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의 왕들은 황제라고 부르죠. 이 황제라고 하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또 바로 이 진시황입니다. 아, 진짜. 아, 그래서 시황제. 그렇죠. 자기가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신조어로 하나 만든 거죠. 왕 중에 황제라고 왕인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별로 겸손하신 분 아니었나 봐요. 아 7개 저 나라를 통합한 사람이 그러게요. 겸손을 아 제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아 어쩌다 보니 통합하게 됐네요.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진시 황제는 기원전 2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색이라는 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시 황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하고 연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애영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天下大事，分久必合，合久必分。 발음 참 좋다. 어떤 의미일까요? 천하의 대세라고 하는 것은 나님이 오래되면은 반드시 합하게 되고 합해진 상태가 오래되면은 반드시 나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진시 황제가 통일 국가를 이루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7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7개 나라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싸움질을 합니다. 전쟁을 벌인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그 당시의 어떤 형세를 지도를 표시한 건데 진나라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진나라 이외에 6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쭉 늘어서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은 진시황의 이 진나라가 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그 진시황의 곁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았다는 겁니다. 학자가 많았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 진나라는 조나라라는 뭐 초나라, 한나라 다른 지역에서 온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하 인재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을 다 진나라로 데리고 왔다고요? 그렇게 불러온 거예요. 인재들을. 일례를 들면은 이사라고 하는, 이사는 이 초나라 출신이에요. 옆나라는 초나라 출신인 이사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어떤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 굴러온들이죠. 기왕에 있던 진나라의 어떤 다른 인재들은, 다른 신하들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 간첩될 수도 있어. 뭐하라고 받아줘? 쫓아냅시다. 그 얘기를 이사가 들었습니다. 이사가 듣고 간축객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문을 씁니다. 내용은 뭐냐? 외부에서 온 이런 신하들을 객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객경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런 건 내치면은 진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문장 자체가 너무 훌륭해서 지금도 이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글을 꼭 읽어요. 진시 황제는 그 이사의 그 논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굉장히 중용을 해요. 그래서 이사가 진시 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진나라의 강대한 힘과 대왕의 현명함이 있으니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하는 것은 화덕에 재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절호의 기회이니 놓치지 말라는 그런 간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사의 말을 듣고 진시황은 본격적으로 천하 통일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죠. 진시황제는 이사가 이제 올린 그런 계책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각 나라의 왕들을 한편으로는 황금으로 설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뭐죠? 죽인다. 거부는 죽인다. 이런 말을 갖다가 이제 올리고 그걸 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이간질을 시켜요. 분열을 시킨 다음에 뛰어난 장수와 병사들을 파견해서 하나하나 각계 격파를 해나가는 거죠. 그거는 뭐냐? 그런 외부의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진시황만의 어떤 포용력, 개방성 이런 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또 다른 비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엄격한 법을 시행했어요. 상을 줄 건 상을 주고 벌을 줄 건 벌을 주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육아하고 법가예요. 법가. 이 두 개가 사실은 육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게 영향이 있죠. 뭐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모님 제사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다 육아적인 어떤 그런 거에 바탕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선설이고 인간의 본질은 선한 것이다. 아니다. 법가는 뭐냐? 아니야. 인간의 본질은 악한 것이다. 해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가운데 진나라는 법가를 따라간 거예요. 법가를. 그래서 법 같은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뭐 군대 같은 것들을 동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기강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예요. 좀 치우쳐 있죠, 한쪽으로. 변방이잖아요. 그 당시에 중원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이쪽은 바깥에 오랑캐 땅이잖아요. 실제로 해서 이 진나라는 이런 것이 단점이면서 장점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은 외래 문명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크로드의 길목이잖아요. 문명의 어떤 교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문명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적은 곳이라는 겁니다. 진나라는 변방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동성이 있었던 겁니다. 활력이. 그리고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컸던 땅이었다. 그 진나라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한이라든가 조나라라든가 연나라, 위나라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초나라 초나라가 좀 크죠. 네, 엄청 크네요. 거기. 천하를 통일하고 못하고는 바로 이 싸움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초나라는 강했고 또 진시황제는 여러 장군들을 모아서 군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의논을 합니다. 그때 젊은 장군과 나이 많은 장군 두 사람이 나와요. 젊은 장군은 20만이면 충분해 라고 주장했어요. 노 장군은 20만 부족해. 한 60만은? 자, 진시황은 먼저 젊은 장군한테 20만을 줍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 장군 말을 듣는 거죠. 아, 이건 아니구나. 60만을 딱 줍니다. 근데 60만을 줬는데 그래서 나라들 갖다가 다 이제 제압을 했죠. 마지막에 남은 게 제 나라가 남았어요. 거리상으로도 제일 멀죠. 싸우는 것도 사실은 돈 들고 힘들잖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회유합니다. 제 나라 왕을. 자, 항복하면 너에게 500리의 땅을 하사하겠노라. 제 나라가 보니까 이게 뭐 궁지의 원리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 진나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500리의 땅을 주고 그래도 살려는 줄게. 어디서 듣던 말이네요.
살려는 죽게 했는데 실제로는 죽여? 굶겨죽입니다. 그 왕을 굶겨 죽였다는 약속을 한 걸 어기고 진짜 살벌하다. 해서. 그만큼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냉혹한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일화겠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진나라가 천하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성했던 진시황의 나이는 불과 39살. 39살. 39살에 이걸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한 다음에 진시황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통일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 황제라는 명칭을 만들었다고 했죠. 사망오제의 황과 제를 따서 황제라고 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첫 번째 황제라는 의미에서 시황제,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은 2세 황제, 3세 해서 만세까지 가려고 했어요. 원래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모든 걸 통일을 해버려요. 이런 나라들이 분열됨으로 해서 여러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통일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사용했던 글자들이에요. 진짜 다르다. 그리고 화폐도 통일하죠. 화폐도 통일하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나라마다 다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의 화폐를 썼겠죠. 그런 것도 다 통일을 하고 도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이것은 황제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재빠르게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또한 이 사람은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 아니라 이제 황제가 다니면 시찰이 되는 거죠. 한 번 떠나면 한 1년 정도 걸릴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한 5번 정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워크홀릭이에요. 일벌레.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진시 황제는 하루에 일정한 업무량을 정해서 모든 나랏일을 갖다가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진시 황제는 하루 업무량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하루 업무량을? 업무량. 정답. 너무 단순한 해 떨어지면. 해 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달랐겠네요. 정답. 네, 옛날 왕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우리 지금 책에서 뭐 쓴 거 아니고 조간에서 그렇죠. 쓰거든요. 주간의 무게로 업무량을 재는 것이다. 정답.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영 씨가 말한 게 정답인데 진시 황제 재밌는 소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진시 많이 황제 다루셨구나.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운 거 아니고 드라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은 종이를 쓰기 전에는 뭘 썼을까? 어디다가 글자를 썼을까요? 서판인가요? 서판. 서판. 나무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냥 나무가 아니고 대나무를. 왜냐하면 대나무가 변형이 좀 덜 되죠.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써서 구멍을 뚫어갖고 쭉 꿰요. 그럼 이게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혹시 한자로 책하면 이게 책이죠? 한자로. 바로 이 죽간의 모양을 딴 거예요. 신기하다. 진시황이 업무 처리를 했을 때 이거를 썼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 진시황이 모든 제도를 통일하고 또 직접 상소문까지 처리했던 이유는 바로 황제의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진시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출생의 비밀,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킹메이커, 또 후원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진시 황제에도 아버지가 있었겠죠? 자초라는 사람이었어요. 진나라의 이제 왕자였습니다. 적장자는 아니었어요. 왕이 개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나라로 인질로 보내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불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장사꾼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장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완을 갖고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알아보는 거. 이게 돈이 될 물건일까? 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렀던 거예요. 그게 단지 그런 어떤 물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고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니저네, 매니저. 매니저 엔터테인 길거리 캐스팅하고 뭐 일종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이 사람이 우연찮게 조나라에 갔다가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장사꾼을 썼던 감이 따온 거죠. 아, 이건 물건이야. 一定将您送回秦国，请您全心全意相信吕不韦。秦王孙， 왕자인 줄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왕자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될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진나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초의 아버지가 가장 총애하던 정비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장사꾼의 수완에 달린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초를 그쪽으로 옮기면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자초를 갖다가 태자로 삼아버려요. 성공했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불이가 한번 이게 자기 집에 이제 부릅니다. 자초를. 그러다가 자초가 한 여자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또 하필이면 여불이의 애첩이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벌써. 애첩이었어요. 근데 여불이는 좀 황당했겠죠. 아, 뭐 여기까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기왕 투자한 거 크게 한번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 사기에 여불이 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여불이가 이 자초에게 숨겼던 그 무희, 애첩의 비밀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첩이라고 하는 뭔가 거는 계략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여불이란 사람이 굉장한 장사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뭔가 계산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심어 놓은 거야. 그 무희를 일부러 그냥 딱 이미 훈련된 무희를 네가 좀 꼬셔봐. 아니, 삼국지에서도 약간 그러지 않나요? 초선이라는 그 진 4대名인 중 한 분. 그러니까 애첩이 아니야. 유혹하라고. 그러니까 애첩이 아닌 거예요. 네. 애영 씨는 알고 있는 듯한 눈치네요. 알고 계세요? 아마도 아,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아, 정말? 그러면 네. 힌트 아니 이 좀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는 약간 막장 아닐까요? 그럼 내가 드라마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
드라마였으면은 알고 보니 남매야. 에이 그거 넘어갔어. 안 그렇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너무 진부한 막장 드라마. 아, 출생의 비밀은 아니고. 출생의 비밀은 아니고. A첩이잖아요. 아, 애첩인 건 사실인가요? 정답. 여부리가 킹메이커라고 하셨잖아요. 뭐요? 킹메이커. 네. 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애첩이니까 네. 자기 아들을 킹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무희를 임신시키지 않았을까? 그 상태로 보내면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될 거다. 그죠. 와, 그건 너무 빅픽처인데요? 희정 씨가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희정 씨가 정답입니다. 오, 진짜요? 그 자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낳은 게 바로 진시황. 진시황을 낳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진시황의 아버지는 과연 누군지. 누구일까 하는 게. 야 자초냐 여불이냐. 여불이냐. 자, 그렇다면은 자, 당시에 그 진나라를 다스리던 왕,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마침내 그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자초의 아버지가 즉위 1년 만에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초가 진나라 왕이 되는 거죠. 자, 저 여부리는 그러니까 이 자초를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보필하는 최고 관직인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뭐 그런 직위만 오른 게 아니고 재산, 이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받죠. 그래서 세금을 받았을 수 있는 10만 호의 땅을 또 하사를 받게 됩니다. 땅까지. 야, 진짜 안목이 좋네. 그거 자기 대단한 장사꾼이다. 자기가 딱딱 짜놓은 대로 흘러가네요. 자, 근데 이 진시황의 아버지인 자초도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죽어버려요.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신왕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죠? 여불이. 여부리의 어떤 권력이 얼마만큼 강했냐 하면은 주변 나라에서 이 학식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갖다가 다 모았어요. 3,000명이나. 그래서 그냥 모아서 그냥 권력 끝난 게 아니고 책을 하나 펴내게 합니다. 책을 편찬했는데 그게 바로 여시춘추라는 책이에요. 여시춘추는 지구로 말하면 일종의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부리가 이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펴내고 그 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방을 걸었답니다. 만약에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고칠 수 있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천금을 주겠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게 황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부리라는 사람이 황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큰 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예요? 아 문제 많네 정말.
문제가 참 많아. 드라마 소재로 딱이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 진시황의 엄마가 여부리하고 무슨 관계였다고 했죠? 그렇죠. 애인이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두 사람은 서먹서먹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니지. 알고. 그리워하지 아닌가? 않을까? 제가 잘 모르네요, 그런 거는. 막 내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부리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다시 불이 붙었군요, 다시. 그렇죠. 자, 문제는 이 진시황이 아직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커가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이 밝혀질까 봐.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태후는 헤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부리하고. 요 대목에서 여부리는 어떤 머리를 썼을까요? 어떤 방법을 써서 이 태후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까요? 여부리 입장에서 네시를 전업하는 거. 네시. 네시로. 여부리가 네시가 되는 거죠. 네시. 여부리가 환관이 되는 거죠. 황간. 그건 권력을 너무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잃는 게 많죠. 대체물이 있으면 되잖아요. 대체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른 남자를 태우에게 소개를 해주고 자신은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가 잘 맞은 건가요? 잘 맞았죠. 결과적으로는 조기 태우가 쪽이라. 좋아했습니다. 어. 애를 둘을 낳았다 그러죠. 그 사이에서. 정말요? 노예와 태우 사이에서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진시황하고는 그 애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제죠. 형제죠. 이복 형제. 이부 동모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좀 그 얘기 들으면서 조마조마하고 이제 좀 걱정했던 대로 이 일이 다 발각이 돼버려요. 이 일이 다 발각이 돼버려요. 세상에 이게 비밀이 없잖아요. 이야, 어떤 고발장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죠. 누가 이제 그걸 찔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또 거기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죽으면은 그 사이에서 나는 애를 갖다가 후계자로 삼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실제로 그 왕의 옥새하고 태후의 인장까지 위조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노예가 달아나자 이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어떤 그 가혹한 형벌로 노예를 다스리고, 그리고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 누구한테서 시작된 거죠? 여부리잖아요. 여부리 어떻게 할 거야? 여부리 어떻게 할 겁니까? 나라의 공신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 딴 지방으로 이제 유배를 보낸 거죠. 일종의 귀양 비슷한 걸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리에게 이제 그 친서를 보냅니다. 귀공은 진나라와 어떤 혈연 관계가 있어서 중부라는 명칭을 쓰고 그런 행세를 했는가? 즉시 일가를 이끌고 총나라로 옮겨가 살아라. 그랬어요. 여부리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진시황은 나를 죽일 거다. 그때 가서 치욕스럽게 죽느니 하고 자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시황제는 자신만이 유일한 제국의 최고 권력자임을 천하에 확실하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폭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우리가 장성,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만리장성이 또 베이징에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지은 이유는 전국을 통일을 하긴 했지만 진시황도 이 흉노족한테는 참 못당했어. 못 당했어. 。
진시 황제가 이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북쪽 현계에다가 이제 만리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장성을 세우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육국의 그 형세를 볼 때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은 다 장성들을 갖고 있었어요.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전부터 세워져 있던 성벽들을 연결해서 진시황 그때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요 지역에 있는 장성들을 활용을 한 겁니다. 새로 쌓은 것도 있고 저런 것들을 또 보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그 만리장성 사업이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진나라의 멸망의 기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무려 3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눈보라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를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잠은 길거리에서 자야 됐고 왜냐? 이게 산이잖아요. 저기 뭐 변변한 숙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했겠죠. 무엇보다도 이걸 쌓기 위한 비용도 참 컸을 거예요. 결국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 못한 백성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구 가운데 다 5가구가 반란의 무리에 참가할 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도 돌아서게 됐고 국가의 재정도 고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진시 황제는 자기가 시황제라고 이름을 짓고 천세 만만세까지 이어져 나갈 것 같았던 그런 진시황의 시대 역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전체주의, 통일국가에 반대하는 학살이 그 주의를 떠돌고 있었던 거죠. 자, 진시 황제는 이런 학설에 여러 사람들 주위에 이제 이런 떠도는 어떤 유언비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백성들이 선동당할까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사가 극단적인 어떤 탄압 정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학자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기준 삼아서 황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퍼뜨린다고 하면서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황제의 권위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혹독한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진시 황제는 책을 불사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책을 가지고 뭐뭐를 할 경우 거리에서 사형에 처하도록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이 괄호에 들어가는 뭐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을 가지고 뭘 해? 책을 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책을 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읽는 거밖에 없지 않나요? 읽고. 정답. 네. 단일. 판매할 경우. 판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판매. 정답은 아닙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네요. 제 제가 책방을 하는데 책 팔면은 바로 죽인다고 하니까 엄청 무섭네요. 불을 질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책을 다.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범법 행위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책을 들고 있기만 해도 그런 상황 아니야 지금? 통치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거 어떤 선동이죠. 행위를? 선동. 그런 거죠. 선동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가지고 정답. 예.
책을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입으로 소리내서 낭독을 하면 낭독을 하면서 뭘 하죠? 낭독하면서 뭐 하지? 낭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의견을 교환해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토론. 아니, 그거 토론하는 거예요. 혼자 보면 괜찮고 토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시황제는 2사람 이상이 만나서 과거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 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 책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굴에 문신을 넣었어요. 흉측하게 누가 봐도 저놈은 죄인이네 하는 거 알아볼 수 있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얼굴에다가.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옛날 기록을 가지고 현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족이 뭔지 아세요? 삼족을 멸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삼족을 멸하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3대는 그냥 뭐 대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 쪽을 뭐라 그러죠? 친족. 친족. 그리고 엄마 쪽은 왜가? 외족. 네. 그럼 다 끝났네?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배우자? 그거죠. 배우자. 그걸 뭐라 그러죠? 배우자는 뭐라 그래요? 사돈. 처가까지. 그래서 처가까지. 아니 근데 책이라는 거는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잘난 척 하라고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야,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제안하고 하려면 일이 많았겠네요, 진시황제가. 자, 이제 진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진시황제가 유일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진시황제를 더욱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그런 처벌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유언비어를 날조한다는 죄명으로 유생들을 갖다가 신문하고 그리고 그냥 신문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을. 그렇게 해야만 풀려나도록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굴을 엮듯이 엮어낸 사람들이 약 460여 명에 이르렀는데 구덩이를 파고 그 사람들 다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그거를 갱유라고 하죠. 이 두 사건을 합쳐갖고 분서 갱유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진시황제의 큰아들은 이에 대해서 유생들은 모두 공자를 공부하고 본을 받고자 하는 이들인데 엄중한 형벌로서 그들을 다스리니 천하의 변란이 생길까 두렵다. 뭐 그런 식의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진시황제는 그 바른 말을 한 큰아들 갖다가 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왕권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진나라 왕조의 통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또 얼마나 무섭냐면 최근에 중국 한 지방에서 진시황제 시대에 만든 그 족간이 발굴을 했는데요. 그 위에서 이런 내용 써 있어요. 만일 소를 경작에 이용하여 소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줄어들 치수 1초마다 그 책임자의 매를 10대씩 때린다. 소가 살 빠지면 때리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좀 약간 그 생활 곳곳에서 다 엄만 교직이 있다는 거죠. 아니 소 살 빠지면 두드러 맞는 데잖아. 그러니까. 아니 소가 안 먹는 걸 내가 보고 어떻게 알아? 아무리 줘도 얘가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줘도. 자, 진시황제는 천하의 권력을 가진 뒤에 불로불사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사실 다 맛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걸 넘어서자 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서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꼬드기는 거죠. 바다 가운데 3개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신선들을 찾게 해달라는 거죠. 진시 황제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솔깃하거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금을 내립니다. 거금을 하사해서 서불이 동쪽 바다 곧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해. 신선을 찾겠다고 떠나긴 했지만 서불도 뭐 어디서 그걸 찾습니까? 그쪽으로 떠나서 소식이 무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황제한테 삥 뜯어갖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어떻게 잡아? 그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서도 서불이 와서 흔적을 남겼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 명필로 유명하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 근처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폭포 옆에 서불 과차. 서불 과차라는 뜻이 정확히 뭐죠? 그 서불이 여기를 지나갔다. 서불이 왔다 갔다라는 이런 나에게 왔다 감, 범선이 왔다 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서불 과차라는 글씨를 보고서 그거를 탁본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서복 관련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복이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동남 동녀 3,000명이랑 장인 100명과 오곡을 실은 선단을 데리고 한반도 일본 열도의 여러 지방에 도착했는데요. 그중 영주산은 전설의 삼신산 중 하나로 지금의 한라산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복이 동남 동녀를 데리고 조천포에 상륙한 후에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영주산에 올라갔다는 거지요. 서복 일행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정방폭포의 절경에 감탄해서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차라는 단어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귀포의 지명 또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가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진시 황제는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신선이 되려고 한 것이었는데 자신을 신선이라고 칭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약을 구하러 갔지만은 방해물이 있는 것 같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악귀를 피해서 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진인.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람이죠. 예전에 그 신선을 추구했던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개념입니다. 진인.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그리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구름을 탈 수 있으며 천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선과 같은 존재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당장 내가 진인을 사모해 왔다. 지금부터 진인이라 하고 나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북은 200리 안에 궁궐 270곳을 구름다리로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사람들을 등록된 자기의 자리만 거기만 딱 있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거처를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발설하지 말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행차하던 그 진시황이 산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딱 내려다 보니까 신하들의 수레와
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술의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 누가 내 말을 들었던 거지? 누군가가 이걸 발설한 거다 해갖고 자신의 말을 발설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럼 다 죽어요. 너무하다. 그 사건 이후에 황제가 행차한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를 갖다가 신선이라 칭하고 진시 황제에게 진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두 사람 역시 도망가 버립니다. 강력한 전제 군주로서 진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마지막 욕망인 영생을 갈망했던 진시 황제. 자, 그의 죽음도 인생처럼 화려했을까요? 진시 황제가 죽기 1년 전에 불길한 일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는데 그 유성이 땅에 닿자마자 다 타버리지 않고 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 돌에 진시 황제가 죽고 땅이 나뉜다라는 글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 소식이 진시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다 신문했는데 자백하는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돌도 다 태워버립니다. 진시 황제는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 시찰하다가 급격하게 쇠약이 들어서 위독해집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감히 그 죽는 문제를 갖다가 황제한테 못했던 거죠. 시황제는 병이 갈수록 심해져 갔는데 자기의 후사가 좀 두려웠겠죠. 자기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야. 이제 나도 그때가 됐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이기 전에, 답장이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둬버려요. 그게 바로 대업을 완수한 지 11년째 되는 그 해였어요. 진시황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하나는 진시황 어려서부터 몸이 되게 허약했고요. 또, 예, 원래 기관지염 그리고 연골증이 앓았는데 또 커서 왕이 된 다음에 워커릭이잖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간질이 증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장거리 가는 동안 간질이 좀 발병해가지고 그냥 사망했다고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네. 몸이 약했구나. 신하들은 진시 황제가 외지에서 죽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알리고? 수도가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진시 황제가 죽고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간신배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니 똘똘한 큰아들이 오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방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언장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변방에 나가 있는 큰아들에게는 너 죽어. 자살해라. 자결해라. 그리고 내 뒷자리는 호해에게 물려주겠다고. 위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큰아들은 그걸 받고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어야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시신이.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신하들은 진시황제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가마에 둔 채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자,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걸까요? 정답. 뭔가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냄새가 엄청 강한 액체를 뿌렸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식초 같은 거? 식초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어? 냄새를 냄새로 덮는다. 그 발상은 맞아요. 그럼 정답. 그러면은 그 시신 옆에다가 뭐 썩는 뭐 음식? 범섬 씨가 거의 좀 근접해 있어요. 정답. 네.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아니 오늘 우리 형님은 드라마로 모든 역할을 하셨어요. 그 드라마 몇 편이에요? 되게 장편이. 되게 장편이에요. 한 장편이죠. 70, 80 정도? 70, 80, 예, 예. 7, 80편. 그 어떻게 나오나요, 드라마에? 석은 무슨 생선 네. 가마에 넣어가지고 예, 비슷한 냄새예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썩은 시체니까. 아영 씨가 말한 게 정답인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은 생선 냄새. 그걸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소금에 절인 그런 고기를 술에다 실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시체에 막 물고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사를 알리고 수라상도 그대로 올렸어요. 황제가 평소에 수행해야 했던 어떤 그 결제 같은 것들도 환관이 다 대신을 하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떤 권력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한순간이네요, 진짜. 그렇게 6개의 나라를 통합하고 뭐 신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은 썩은 생선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난 너무 그거를 잘했으면 정말 최고의 황제로 남을 법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 진시황제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방궁, 진시황릉, 그리고 병마용갱,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과도한 토목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까지 걷게 되니까 백성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황제가 자리에 있던 바로 그때 천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나 황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후대 역사가의 평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진시황제. 하지만 그가 죽고 3년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천하 통일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뤘지만은 뭘 못했어요?
유지. 지켜내지 못. 그거 너무 어렵지. 우리가 창업과 수성이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죠. 수성은 뭐냐면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당 같은 것들을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하는 분들 수많은 창업들을 하죠. 1년 지나면 그중에 70~80%는 다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회사, 나라를 지탱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창업과 수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오픈합니다. 웰컴 아시안마켓. 이거 없어? 오픈합니다. 아마추어.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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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웰컴 아시안마켓.